밤 11시. 지민은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숨을 쉬는 법을 잊었다. 손에 들고 있는 한 장의 문서. 가족관계 증명서는 그녀의 26세 삶 전체를 부정하는 사형 선고문과 같았다. 결혼 2년 차. 그녀의 남편 38의 준호는 사회가 인정하는 성공의 아이콘이자 지민에게는 절대적인 사랑이었다. 매일 밤 퇴근 후 그의 따뜻한 미소를 보는 것이 그녀의 완벽한 현실이었다. 그러나 서류는 단호했다. 서류가 그녀에게 속삭였다. 당신은 그의 아내가 아니다. 배우자 해당 사항 없음. 지민은 2년 전 그에게 맡겼던 혼인신고서가 구청이 아닌 그의 서랍 깊은 곳에서 썩어가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지난 730일의 결혼 생활, 성대한 혼례, 가족들의 축복, 그 모든 것은 준호가 연출한 완벽한 1인극이었다. 그녀의 삶은 준호의 재산과 권력을 지키기 위한 법적 공백이자 그림자, 신부에 불과했던 것이다. 심장이 멈춘 듯한 충격 속에서 지민은 몸을 떨었다. 대체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이 모든 기만을 기획했는가? 이 악의적인 사기극 뒤에 숨겨진 그의 잔혹한 목적은 무엇인가? 그녀는 그 밤 캐리어를 쌌다. 복수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2년간 도둑맞은 자신의 시간을 되찾고 이 잔혹한 기만자에게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걸고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피할 수 없는 징벌의 시작이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드라마라고 생각되시겠지만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각색해 만든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림자 신부. 24세 지민에게 38의 준호는 맹목적인 빛이었다. 그의 사회적 지위와 완벽한 외형은 지민의 순수한 세계가 가진 모든 결핍을 채워줄 듯했다. 연애 석 달 만에 받은 준호의 프러포즈는 지민에게 영원한 행복을 약속하는 최면과 같았고 그녀는 주저없이 성대한 결혼식을 치렀다. 지민은 자신의 맹목적인 사랑이 그처럼 완벽한 남자를 붙잡았다는 사실에 도취했다. 결혼 후 그들의 관계를 법적으로 완성할 날이 왔다. 하필 그날 지민은 예약된 산부인과 검진 일정 때문에 자리를 비울 수 없었다. 지민은 서류 봉투를 준호에게 건네며 자신이 먼저 병원에 가야 하니 혼인신고서 제출을 대신 맡아달라는 부탁을 전했다. 그녀는 이제 진짜 법적인 부부가 되는 것이라며 설렘을 감추지 못했다. 준호는 그녀의 부탁에 걱정하지 말라고 속삭이며 모든 것을 처리하겠다는 확신을 주었다. 그날 밤 준호가 보낸 접수 완료라는 짧은 문자 하나가 지민의 마음속에 견고한 믿음의 벽을 세웠다. 지민은 몰랐다. 그 짧은 문자가 2년 동안 그녀를 가둘 달콤하고도 잔혹한 감옥의 설계도였음을. 시간은 흘러 결혼 생활 2년이 되었다. 지민은 이직을 준비하며 구청의 무인 발급기 앞에 섰을 때였다. 새로운 회사에 제출할 주민등록등본을 받아든 그녀의 눈동자는 얼어붙었다. 등본의 세대원 항목에서 그녀는 여전히 미혼이었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재차 발급받았으나 결과는 동일했다. 그녀가 남편의 아내가 아닌 단독 세대원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믿음은 순식간에 배신으로 변모했다. 차가운 새벽, 준호가 귀가했을 때 지민은 거실
소파에 앉아 증명서를 테이블 위에 던졌다. 그녀는 준호에게 이 서류의 의미를 물었다. 준호는 서류를 확인하는 순간 모든 것을 알았다는 듯이 체념했지만 단순한 실수였다는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당장 내일이라도 신고하겠다고 그녀를 달랬다. 그러나 지민은 2년이라는 시간은 실수가 될 수 없음을 지적하며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확신했다. 결국 준호는 항복했다. 그는 그녀를 향한 자신의 사랑은 진심이었다고 호소했으나 당시 자신에게 혼인신고를 할 수 없었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고 고백했다. 그것은 수백억 대의 자산과 얽힌 재산 상속 문제였으며 지민과의 법적 혼인 관계는 자신의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다는 설명이었다. 그는 지민에게 그가 처했던 상황의 절박함을 이해해 달라고 간청했다. 지민은 준호의 잔혹한 고백에 절망했다. 2년 동안의 진심이 그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한 소모품이었다는 깨달음은 그녀의 영혼을 찢어 놓았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에게 2년 동안 사기를 친 것임을 단언했다. 지민은 몸을 돌려 캐리어에 옷가지를 쑤셔 넣었다. 그녀는 준호의 필요 때문에 버려진 자신의 인연을 그의 모든 것을 걸고 되찾아오겠다는 차가운 복수의 서약을 마음속에 새겼다. 지민은 새벽 본가로 돌아가 부모님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딸의 굴욕적인 사연을 들은 부모님은 충격과 분노에 몸을 떨었다. 아버지의 얼굴은 이 잔혹한 사기극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는 결의로 굳어졌다. 지민과 가족은 즉시 준호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했다. 그러나 준호는 이미 지민이 움직일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가 2년 동안 공들여 쌓은 법적 방어막은 견고했고 치밀했다. 지민과 가족이 처음 시도한 법적 고소는 준호 측 변호인단의 논리와 증거, 회피 전략에 막혀 굴욕적인 실패를 맛보았다. 이 첫 번째 패배는 지민에게 갈등의 난이도가 예상보다 높음을 각인시켰다. 지민은 복수의 목표를 돈이 아닌 준호가 이 기만으로 얻으려 했던 모든 것의 파괴로 수정했다. 그녀는 준호와의 관계에서 얻을 수 있었던 금전적 이익 대신 그의 가장 약한 고리, 즉 그의 숨겨진 치명적인 약점을 파헤치는 데 집중했다. 아버지의 사업적 네트워크는 그녀에게 중요한 조력자가 되었다. 아버지의 도움으로 지민은 준호의 복잡한 기업 관계와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준호는 이혼 소송의 위기를 무마하려 지민에게 다시 혼인신고를 하겠다는 위선적인 관계 회복 시도를 해왔다. 그의 능숙한 연기는 지민의 상처를 헤집었으나 그녀는 내면의 고통을 증오로 덮어씌웠다. 지민은 이제 과거의 순수한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준호의 모든 행동을 철저한 분석의 대상으로 삼으며 복수를 위한 더욱 냉철하고 단단한 무기로 변모해갔다. 지민과 아버지가 추적한 준호의 자금 흐름은 마침내 거대한 진실을 드러냈다. 준호가 지민과의 법적 관계를 회피했던 이유는 단순한 상속세 회피를 넘어 수백억대 상속세 면탈을 위한 치밀한 인적 방패 전략이었음이 밝혀졌다. 지민은 법적 배우자가 없는 미혼의 존재로 남아 준호의 세금 회피 계획에 결정적인 공백을 제공했던 것이다.
이 잔혹하고 소름 돋는 중간점 반전에 지민은 경악했다. 자신의 인연이 한 남자의 거대한 경제 범죄를 위한 도구였다는 사실은 그녀의 절망을 극대화했다. 준호는 지민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즉각적으로 반격했다. 그는 언론과 인터넷에 지민을 불안정한 정신 상태로 남편을 스토킹하는 미혼 여성으로 매도하는 악의적인 언론 플레이를 감행했다. 지민이 준호에게 복수를 위해 접근한다는 프레임은 대중에게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이 최고조의 위기 앞에서 지민은 무너졌다. 법적 승리도, 명예도, 심지어 가족의 믿음까지도 흔들리는 듯했다. 지민은 자신의 모든 노력, 자원, 심지어 복수하겠다는 희망마저도 잃어버린 듯한 기분에 휩싸였다. All is lost의 순간이었다. 그러나 절망의 바닥에서 그녀는 기만당한 자신의 삶을 넘어서는 더 거대한 가치를 깨달았다. 그녀의 복수는 더 이상 개인적인 원한이 아니었다. 준호의 범죄는 사적인 복수의 영역을 넘어선 사회정의 실현의 문제였다. 지민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대신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 비장한 각성을 끌어냈다. 그녀는 준호의 사회적 생명을 끊어내고 정의의 이름으로 최후의 싸움을 준비하기로 결정했다. 각성한 지민은 준호의 상속 비리 증거가 담긴 물리적인 금고의 위치를 파악했다. 그녀는 준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 그를 역으로 자극했고, 준호가 당황하여 금고를 열고 내용물을 확인하러 오는 순간을 포착하여 결정적인 증거물을 확보하는 치밀한 작전에 성공했다. 그러나 준호의 반격은 예상보다 강력했다. 그는 지민이 증거를 확보했음을 알아차리고 자신의 막대한 사회적 권력을 이용해 지민 아버지의 사업체에 부당하고 악의적인 세무조사를 유도했다. 내 복수를 계속하면 내 가족이 먼저 무너진다는 무언의 협박이었다. 지민은 복수의 완성과 가족의 생계라는 압도적인 긴장감 앞에서 비장한 선택의 순간을 맞았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가족의 운명을 건 도박이 되었다. 그러나 지민은 2년 동안 기만당한 자신의 삶과 준호가 무너뜨린 사회적 질서를 위해 정의를 선택하기로 했다. 그녀는 확보한 준호의 상속 비리 증거와 혼인, 사기 관련 모든 자료를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사에 전송하는 결정적인 행동을 취했다. 이 행동은 복수의 판을 개인적인 영역에서 세상의 심판대 위로 올려놓는 클리프행어 요소였다. 지민이 전송한 자료는 다음 날 아침 폭발적인 보도로 터져 나왔다. 준호의 상속세 탈세, 비자금 조성, 그리고 2년 동안 아내를 법적 방패로 이용했던 잔혹한 결혼 사기극은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다. 언론의 맹공과 검찰의 즉각적인 수사 착수로 인해 준호의 명성은 한순간에 무너졌고 그의 수백억 원대 자산과 기업은 붕괴했다. 준호는 결국 법적 처벌을 면치 못하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몰락하며 최종 대결은 지민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지민은 법적 절차를 통해 준호를 상대로 강력한 위자료와 명예훼손에 대한 배상을 받아냈고 그녀의 억울함은 세상에 공표되며 갈등은 해소되었다. 사건이 종결된 지 1년 후 지민은 가족의 응원 속에서 새로운 도시로 떠났다. 그녀는 복수라는 불길 속에서 과거의 순수함을 잃었지만
인연의 기만을 되갚고 스스로를 지켰다는 강인한 힘을 얻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과거의 해맑음 대신 세상의 잔혹함을 알고도 다시 일어선 성숙한 생존자의 깊은 여운이 감돌았다. 그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그녀의 이야기는 이 세상 어딘가에서 조용히 그러나 깊은 교훈을 남기며 마무리되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를 각색하여 제3자 입장으로 풀어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믿음이라는 감정적 가치와 법적 효력이라는 현실적 가치 사이의 괴리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지민은 준호의 사랑을 맹목적으로 믿고 가장 중요한 법적 절차를 위임했지만 그 결과 2년의 세월을 허상 위에서 보냈습니다. 맹목적인 믿음은 때로 가장 위험한 허점이 될 수 있습니다. 순수함은 아름답지만 세상의 구조와 이기심을 인지하지 못한 순수는 약점이 될 뿐입니다. 배신을 경험한 후 지민이 냉철한 이성을 되찾고 법과 시스템을 이해하여 준호를 역으로 파괴했듯이 성숙한 성장은 순수를 잃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자신을 방어하는 지혜를 얻는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야기의 후반부 지민의 복수는 단순한 개인적 안갚음을 넘어섭니다. 준호의 행위가 단순한 사기를 넘어 경제 범죄와 사회 정의의 문제와 연결되었음을 깨달았을 때 지민의 복수는 정의 실현이라는 더 큰 가치를 얻습니다. 지민은 자신의 억울함을 세상에 공표함으로써 자신을 이용했던 기득권층의 부패를 무너뜨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가장 처절한 고통 속에서 얻은 깨달음이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실제 이야기는 이렇게 통쾌한 복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비극적인 이야기로 끝났지만 각색한 이야기에서는 기득권층을 무너뜨리면서 통쾌한 복수로 끝을 맺었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기득권층의 부패한 비리와 권무술수로 희생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용기를 잃지 말고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